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취업은 사실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이거는 뭐 저에게 비난을 하거나 욕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2025년도 이번 가을 취업은 거의 제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채용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기업은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바로 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1인 프리랜서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굳이 채용을 안 하더라도 자, 외주 계약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원하니까 이런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프리랜서 계약이 흔히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교육을 해서 이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지금 대기업이 그렇고요.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이 모자라서 정말 한 명의 아쉬운 중소기업은 보통의 구직자들이 안 가려고 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은 안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지금 불일치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년 전에도 그랬어요. 사실 2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25년도 가을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지금 저성장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성장 상태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뭐 사람이 필요해야 뽑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업이 뽑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자동화, 인공지능 등등은 인공지능의 지금 발전이 무서울 정도로 발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웬만큼 인공지능이 안 되는 것 정도만 사람이 하고 인공지능을 동원한다 그러면 한 명이 예전에 5명이 할 게 지금 한 명 해도 되거든요. 자동화, 뭐 키오스크 이런 얘기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나 다 아시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채용 시장이 지금 클래야 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채용 시장을 늘린다 그러면 제조업 분야에서 늘어야 되거든요. 뭐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같이 얘기하는 자기 나라에 공장을 세워라, 뭐를 해라, 뭐를 해주면 잘해주겠다라는 거 매일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밑바닥에 있는 거는 자, 대규모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고용이거든요. 고용을 해주면 자, 미국에 투자를 해서 미국 사람을 고용해주면 오케이, 아니면 자, 관세, 다른 그 무역에 관련된 그 대응을 하겠다라는 논리잖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장 뭐 공장에 이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해서 그리고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지원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취업은 상당히 불일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청년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청년 창업이 5년 이상 버틸 수 있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폐업률을 또 얘기하던데요. 폐업률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자, 청년 입장에서는 제가 말하는 청년은 지금 말하는 청년은 제가 30세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30세 이하에서 뭐 창업 자본을 구하기도 만만하지가 않고요. 만에 하나 실패하면 완전히 0 또는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크죠. 자, 그리고 이제 30세와 40세까지의 청년들을 보면은 뭐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엊그저께 우리나라 그 신입사원 나이를 보니까 남자가 30살부터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꾸준하게 얘기했던 것이 자, 우리나라는 30살이 첫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해왔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는 뭐 초, 중, 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중간에 군대 갔다 오고 쉬고 이것저것 뭐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30살이에요. 만약에 거기에 대학원까지 추가하고 뭐 이것저것 교육 더 받겠다 그러면 무조건 30살이 첫 출발입니다. 자, 그렇게 신입사원의 연령이 30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40대까지 약 10년 동안의 그 청년들도 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그 취업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는 취업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취업할 사람은 하고 아닐 사람은 아니고 그냥 나는 계속 적당하게 일하고 그만두고를 반복하겠다 이렇게 할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쉰다라는 거를 무작정 뭐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쉴 수 있죠, 당연히. 그게 뭐 심신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쉬다 보면은 이제 의존할 수 있는 상대가 별로 없잖아요. 그게 이제 유일한 게 가족 정도인데, 자, 이게 가족에 의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로 지적하지만 대놓고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실업급여 얘기예요. 그래서 뭐 실업급여를 저렇게 많이 주면은 과연 일할 만한 동기가 생기겠냐라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너무 많이 준다. 이거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공식적으로 누구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업 시장의 불일치,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청년들, 자, 그리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기술은 A인데, 자, 기업이 원하는 건 B, C, D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잘하는 걸 덮어두고 B, C, D를 위해서 또 교육을 받죠. 이제 이른바 사교육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취업 시장이 지금 이제 그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경우고요. 예전처럼 취업을 하고 안 되고 그런 혼란이 아니라 취업하는 사람, 적당하게 일하는 사람, 쉬는 사람, 그 다음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 지금 이게 대혼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뭐 나이에 불문하고 뭐 어린 사람은 우리 대학으로도 오잖아요. 대학으로 유학생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적당히 어른이 돼서 또 우리나라로 돈을 벌러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외국인 노동자의 인원이 지금 200만 명이 넘어요. 훌쩍 넘어요. 이 무시할 수 없는 인력인 거고, 또 그 중에서도 일을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말이 잘 되는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글 쓸 줄 아는 정도의 외국인이라 그러면 특급 대우를 받아요, 사실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이런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또 많이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입장에서 가장 또 이제 그 잠재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건 어르신들입니다. 자, 우리가 편의점에 알바 하나를 놓고, 자, 20대 대학생이 와서 하고요, 20대 청년이 와서 일하고요. 자, 그러다 갑자기 50대 오고 60대 오고, 자, 때에 따라서는 70대 초반까지도 와서 편의점에서 일을 해요. 또 나이 지긋한 분들이 와서 편의점에서 일하시고요. 자, 하나의 그 일을 두고 여러 연령층에서 교대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이야 이게 교대로 된다고 하죠. 만약에 이 상태가 몇 년 더 지속된다면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모든 연령층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제가 우려하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는 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참 이런 이런 그 취업 시장이 여러 가지로 그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또 뭐 그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게, 이 취업은 어느 정도 그 운의 요소가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합격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합격을 자신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뒤늦게 막 연락 오는 경우도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취업은 좀 운의 요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주변의 정보,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운의 요소가 다 필요한데, 이제 이게 너무 그 청년들에게 압박처럼 작용을 하니까 이게 노력해서 안 되면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이제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은 취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막상 얘기를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얽혀 있다고요. 그래서 참 그 동영상으로 말하기에 좀 난감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